결혼식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저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남편이 아들의 약혼녀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도 없었고 단지 방해받았다는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은 아내이자 무너진 어머니로서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두 사람을 망가뜨린 여자로 이 집을 나설 것입니다. 제 아들 민준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로서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인 경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집은 꿈에 그리던 결혼식장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정원은 하얀 등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의자들은 완벽한 열을 이루고 있었으며 하객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작은 텐트와 제 유일한 아들이 인생을 함께할 여자에게 내라고 말할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인 서연은 2년 전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완벽한 상대처럼 보였지만 지난 몇 달간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작은 디테일들이 잊혀진 구석에 먼지처럼 쌓여갔습니다. 서연이 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경호에 대해 묻는 방식, 대화 중에 그의 팔을 무심코 만지는 태도, 그들만이 이해하는 농담에 대한 웃음, 그리고 더 불안하게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주고받는 시선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에게 제 걱정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제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통제적이셨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저는 의심을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호텔에서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작은 가방을 들고 옆문으로 서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있는 저를 보지 못했고 저를 찾는 대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은밀한 행동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무시하려 애쓰며 커피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위층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1층 화장실은 플로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직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늦게까지 쉬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위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 부부의 침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복도 끝에 주 화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낮은 목소리와 억누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27년 된 남편 경호의 목소리와 서연의 감미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을 때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경호는 서연을 화장실 세면대에 기대게 하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입술은 열정적인 키스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문이 삐걱거릴 때까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지만 거기에는 놀라움이 아닌 방해받았다는 짜증만이 있었습니다. 경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천천히 그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여보,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상적인 대화를 방해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고 계산된 굴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과의 결혼식 날 제 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따로 얘기하자.
경호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저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몇 달 됐어요. 서연이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잠깐의 일탈일 뿐이에요. 일탈. 제 결혼, 제 아들의 행복,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단지 일탈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나가.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경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몇 시간 안 남았어. 하객이 300명이나 온다고. 그냥 이럴 순 없어. 할 수 있고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내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민준에게 정확히 말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마침내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호는 제 목소리의 그 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도박으로 우리 돈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여보,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그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건 끔찍한 실수였지만 민준의 나를 망칠 수는 없어. 이건 나중에 처리하자. 서연은 블라우스를 정돈하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동의해요. 민준은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끼리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을 상처 입히거나 결혼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경호는 항상 지역 사회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걱정했습니다. 서연은 제 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캔들, 공개적인 굴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아요. 저는 갑자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오늘 이걸 알 자격이 없어요. 평소처럼 행동합시다.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항복을 너무나 쉽게 믿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갈게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서연 씨, 뒷문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너무 일찍 여기에 있는 걸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그들은 그 어색한 만남을 끝내고 싶어하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정신없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이 단 몇 시간, 그들이 겪어본 가장 큰 공개적인 굴욕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제 친구이자 전문 사진작가이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한 부탁이 있어.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비를 가져와줘. 민지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시속 1000마일로 움직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경호와 서연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공포 영화처럼 반복되었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 동반자 관계, 희생, 아들의 양육,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민지는 제 긴급한 전화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의 공식 사진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제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떨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망할 놈들, 제가 끝마쳤을 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증거를 원해. 저는 이제 더 단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싶어. 다음 몇 분 동안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는 집안의 전략적인 장소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었습니다. 경호와 서연을 알기에 그들은 결혼식 전에 또 다른 만남을 참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만했고 식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보일 거야.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알아. 그는 항상 범죄 현장으로 돌아오지. 민지가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민준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의 침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그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옷장에 걸린 양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제 25살짜리 아들. 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와 인생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긴장돼? 제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보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지 않고 어떻게 그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저는 망설이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 대해 확신해. 완전히 확신하는 거야?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지금 그런 걸 물으세요, 엄마? 우리 이미 그 얘기했잖아요. 알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단지 네가 내 마음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단지 다음 논리적인 단계처럼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엄마가 서연에 대해 타프즈에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알겠죠? 적어도 저를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주세요.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사랑. 나는 단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의 방을 나오면서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전에 민준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악당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이미 사무실, 거실, 그리고 경호가 보통 시가를 피우는 뒷정원에 있는 전략적인 장소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녀가 알렸습니다. 카메라는 내 노트북으로 직접 스트리밍되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녹화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계획은?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믿어. 적절한 순간에 모든 것이 준비될 거야. 아침이 깊어감에 따라 집은 활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마지막 조정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꽃들이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케이터링 회사가 리셉션을 위한 카나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소를 짓고 장식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심지어 리셉션을 위한 테이블 정리도 도왔습니다. 아무도 제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는 아침 내내 거리를 두며 결혼식 일로 바쁜 척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망치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서연이 식전에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각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맞추도록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정오쯤 민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와. 우리는 모니터를 설치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거기에 있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책 몇 권 뒤에 카메라가 숨겨진 사무실에는 경호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초조해 보였고 머리카락을 반복해서 쓸어 넘겼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서연이 인사도 없이 즉시 물었습니다. 혜선 말이야? 아니. 경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고 그 자신감에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한 순간이었다고 믿고 있어.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민준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 서연은 웃었고 그 차가운 소리는 제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순진하네요. 우리가 돈을 갖게 된 후에 내가 민준과 결혼할 거라고 정말 믿는 걸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진정에
경호가 문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너희가 결혼하면 민주는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주신 신탁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야. 30억 원. 1년 안에 이혼해. 네가 절반을 갖고 우리는 도망가. 혜선도 민준도 계획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폭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고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가 민준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훔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조차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연기해야 해요? 서연이 경호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 지쳤어요. 딱 1년만 더. 그가 그녀에게 다시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30억 원에 비하면 작은 대가잖아. 안 그래? 저는 민지를 보았고 그녀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거 다 녹화했어? 한마디 한마디 다. 그녀가 확인하며 어두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대단원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 순간 저는 제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개적인 폭로가 아니라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의 미래를 훔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식중에 신부님이 이에 있는 사람 있냐고 물을 때 당신이 일어서는 거야.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우리가 방금 녹화한 비디오를 신랑 신부 슬라이드 쇼를 위해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틀 거야. 그것은 완벽하고 잔인하며 공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민지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건네줘.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가 든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네가 나한테 모든 걸 말하자마자 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 그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 모든 사람 앞에서 경호에게 건네줄 수 있어. 저는 제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녀는 배신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저의 해방까지 조직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저는 민준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해서는 안 돼. 그가 먼저 알아야 해.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해. 그가 계획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어. 확신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자격이 있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언제 그에게 말할 거야?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민준의 방은 제가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노트북을 손에 들고 제 옆에 서서 증거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를 보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우리의 표정을 보고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즉시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약혼녀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목소리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미래의 아내가 그의 신뢰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강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아,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네가 앉아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엄마, 저를 겁주고 계세요. 그가 말했지만 순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았고 그녀는 계속하라고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쉽게 말할 방법은 없어.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화장실에서 내 아버지와 서연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 민주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몇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함께요? 대화하면서요? 아니, 아들아, 함께, 연인처럼.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거 무슨 농담이에요? 재미없으니까요.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불행히도 이게 시작일 뿐이야. 네가 알아야 할 더 나쁜 것이 있어. 민지는 다가와서 열린 노트북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민준아. 비디오 증거. 그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우와 서연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아들의 마음에 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불신해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너무나 깊은 고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비디오가 끝났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검게 변한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로 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는 갑자기 일어섰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민준아,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요? 그가 소리쳤고 손은 떨렸습니다. 마당에서 의자 설치를 감독하고 계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저는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기다려.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뭐요? 무슨 비밀을 더 숨기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뚜렷했습니다. 비밀이 아니야. 계획이야. 민지와 나는 식중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요? 엄마, 진심이 아니시죠? 민준아. 그들은 내 돈을 훔칠 계획을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그들은 폭로되어야 해.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물러섰습니다. 맙소사, 이건 악몽이야. 나는 그녀와 결혼할 뻔했어.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갈라졌고 그를 사랑했어야 할 사람들이 일으킨 고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알아, 내 사랑. 그리고 넌 이 모든 것을 겪을 자격이 없었어.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으며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들 계획이 뭐예요? 그가 마침내 더 절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식 중단, 대형 스크린에 비디오, 이혼 서류. 제가 공유하는 모든 세부 사항마다 민준이 처리하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제가 끝냈을 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란스러워 물었습니다. 식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할 거예요. 민지와 저는 당혹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처음으로 완벽하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가 끼어들었고 그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굴욕시키고 나를 강탈하고 싶어해? 그럼 그들의 계획이 마지막 순간까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제 아들의 변화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이. 무슨 생각인데? 민지가 분명히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의 수정된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단순함 속에서 빛났습니다. 식을 중단하는 대신 서약의 순간까지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내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 민준의 차례가 되면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말할 거야. 대답하기 전에 모두가 봐야 할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지 씨가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거죠. 그녀가 원하는 것을 거의 얻었다고 믿을 때 굴욕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저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키운 온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정의에 목마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는 어떡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식 내내 제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민준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비디오가 시작되면 바로 거기서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세요. 당신이 이미 그와 끝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계획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게 하세요. 민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 원래 계획보다 훨씬 나아요. 놀라움은 완전할 거예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민지는 비디오를 준비했고 정확한 순간에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경우와 서연이 폭로되었을 때의 반응을 포착하기 위해 추가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옷 입기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심지어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해요. 그가 평온함에 대해 묻자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방을 나가기 전에 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저는 그를 다시 껴안았고 그의 몸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이걸 겪어야 해서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눈을 마주치며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들 잘못이고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거예요. 식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1시간은 자제력의 연구였습니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로서의 의무로 돌아가 연습된 미소로 첫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경호는 제 옆에 나타났고 소유욕 강한 손을 제 허리에 두르며 완벽한 남편인 척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제 경직됨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최고야. 저는 제 미소가 눈에 닿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잖아. 폭로의 날 아니겠어? 그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를 맞이하러 온 사촌에게 정신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틈타 물러서서 결혼식을 위해 공식 카메라를 배치하고 있던 민지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고 자리를 채우면서 저는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와 서연의 배신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지만 또한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거짓말도 위선도 없을 것이고 오직 진실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집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하얀 의자들, 장미꽃잎으로 덮인 중앙 통로, 흰색과 녹색 꽃꽂이로 장식된 재단. 300명의 하객들은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곧 펼쳐질 드라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음악가들이 연주를 시작했고 식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저는 경호를 위해 예약된 의자 옆 첫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 온 하객 몇 명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쉽고 매력적인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저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미소가 이제는 제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는 이미 재단에 서 있었고 초현실적으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긴장한 신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지는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전문 장비는 그녀의 존재의 진짜 목적을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마침내 제 옆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우리 아들, 그가 제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제 걷는 법을 배우던 것 같은데 저는 그를 보았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거짓말하는 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네, 시간은 빨리 흐르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죠. 그는 제게 곁눈질을 했고 약간 찌푸린 눈썹이 그의 평정을 배신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시작되었고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얼굴에는 빛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동반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엾은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곧 있을 폭로의 부수적인 희생자가 될 거야. 저는 신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민준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더 잘 알지 못했다면 그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제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면
슬프게도 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시기 시작되었습니다. 줄에 사는 사랑, 헌신, 충실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공허하고 잔인하게 들리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주례사가 결혼에서의 정직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때 경호가 제 옆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서약의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이 먼저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민준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것이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내로 끝냈고 그녀의 눈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눈물로 해석할, 그러나 제가 미리 승리를 예감한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반짝였습니다. 주례사는 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민준 씨, 서연 씨를 당신의 정당한 아내로 맞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당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민준은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대에 찬 침묵이 청중을 덮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내 대신에 그는 말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모두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군중을 휩쓸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눈을 깜빡였고 그녀의 표정은 빠르게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하객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곧 목격하게 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는 민지에게 신호를 보냈고 민지는 장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리셉션 동안 커플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되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경호의 얼굴과 함께 그날 일찍 녹화된 비디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한 정원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혜선 말이야? 아니, 그녀는 그저 약한 순간이었다고 믿고 있어.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민준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 하객들은 비디오가 계속되면서 완전한 음모가 드러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민준을 사랑하는 척하는데 지쳤다고 말하는 소리, 경호가 유산을 훔칠 계획을 설명하는 소리, 30억 원과 1년 후 계획된 이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저는 제 옆에 있는 경호를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었고 입은 충격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서연은 마비되어 있었고 눈은 커져 있었으며 자신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배신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경호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끝났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7년이 돈과 욕정 때문에 버려졌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래. 비디오가 끝나고 정원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댐이 터지듯 혼란이 일었습니다. 충격적인 탄성. 일어서는 사람들, 경호와 서연의 처참한 표정을 포착하는 휴대폰 플래시. 민주는 여전히 재단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통제된 평온의 가면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가 서연에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커지는 소란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진짜 너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 서연의 부모님은 자리에 마비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도시에서 존경받는 판사인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5분 동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보이는 것과 달라. 그 비디오는 조작된 거야.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이 민준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경호는 제 옆에서 갑자기 일어섰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함정이야. 혜선과 민준이 우리를 굴욕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민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당신들의 계획, 결혼식, 모든 것이. 경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하객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혜선, 당신은 믿을 수 없어. 그만해, 경호. 제가 끼어들었고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당신들을 잡았잖아. 기억나? 이 비디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야. 서연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펄럭이며 그녀는 몇 분 전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던 바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경호는 서연을 따라갈지 아니면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평판을 구하려고 노력할지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이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가 군중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비디오는 편집되고 조작된 거야. 혜선은 질투하고 있어. 왜? 네가 내 아들 약혼녀랑 자고 있었으니까.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소리쳤고 약간의 지지박수를 받았습니다. 경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한 얼굴에서 다른 얼굴로 옮겨가며 필사적으로 동정의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 경호. 제가 이혼 서류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혔어. 내 변호사가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할 거야. 그는 서류를 받았고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위협적인 톤은 그의 목소리의 떨림에 의해 약화되었습니다. 아니, 안 할 거야. 저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의 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유일한 후회는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래전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는 계단에서 내려와 이제 제 옆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경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수치심. 하지만 곧 그것은 굳어진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에게 딱 맞아. 그가 뱉어내듯 말하고는 돌아서서 서둘러 떠났고 비난하는 시선과 그를 따라다니는 속삭임을 무시했습니다. 경호가 사라졌을 때 저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저를 굳게 붙잡고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대결 내내 저를 버티게 했던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저는 지치고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지지의 말을 건네거나 조용한 인정의 표시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극적인 스캔들을 목격한 것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장비를 챙기며 다가왔습니다. 모든 걸 잡았어. 그녀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며 말했습니다. 비디오가 시작됐을 때 그들의 반응까지 포함해서 후세를 위한 자료야. 민주는 제 옆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고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나은 말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네가 이걸 겪어야 해서 미안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배신당했잖아요.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마지막 하객들이 떠나고 행사업체 직원들이 즐거운 축하 행사가 되어야 했던 것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린 어떡하죠? 민준이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그가 한때 소년이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재건하는 것 같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지어온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저를 흔들었어야 했지만 놀랍게도 저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마지막 장비를 챙기고 있던 민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원한다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이 모든 일 후에 여기서 밤을 보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녀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수년 동안 경호와 함께 사용했던 침실에서 잠을 잔다는 생각은 그 순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옷 몇 가지와 필수품을 챙기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 해방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거짓말, 속임수, 끊임없는 위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나설 때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의 중심이었던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정돈된 줄로 늘어선 하얀 의자들, 늦은 오후의 더위 속에서 천천히 시들어가는 꽃들, 텅 빈 재단,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끝난 연극에 버려진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떠나자 제가 말했고 우리 삶의 그 닫힌 장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지의 집은 우리가 겪은 폭풍우 뒤에 평온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부드러운 색상과 편안한 가구로 장식된 넓은 아파트는 제 친구의 따뜻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각기 다른 방에 배정해 주었고 그날의 사건들을 정리할 공간을 주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손님용 침대에 앉아 있었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식중에 무음으로 해두었던 휴대폰이 이제는 알림으로 끊임없이 윙윙거렸습니다. 걱정하는 가족들, 충격받은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스캔들을 포착한 지역 기자들일지도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메시지들까지 경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해.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답장 없이 삭제했습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에서 저를 깨웠습니다. 식대 입었던 흰색 셔츠를 아직 입고 있었지만 재킷과 넥타이는 없는 민준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제 옆에 앉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패배한 자세였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 있었고 말은 우리가 겪은 일의 크기를 담기에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마침내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폭로한 거요? 저는 그의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들은 돈 때문에 우리 삶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민준아, 단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엄마. 아니면 적어도 제가 그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 듣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항상 감성적이었고 감정이 깊었습니다. 이 배신은 그의 존재의 핵심을 쳤습니다. 알아, 얘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넌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어. 최악은 그가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진짜 무언가가 있었다고, 모든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제 손에 닿는 차가운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질 수 없어, 민준아. 서연이 너에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든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는 눈에 띄게 눈물을 참으며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우리 중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쳤습니다. 그것은 배신을 발견한 이후로 제 마음을 괴롭혔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27년의 결혼, 모든 것이 가짜였을까? 모든 사랑에, 모든 공유된 순간, 모든 약속, 모든 것이 조작이었을까?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랑이 진심이었던 때가 있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변해, 민준아. 아니면 아마도 그들은 항상 누구였는지를 드러낼 뿐이고 우리는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제 말을 흡수하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 후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죠? 하루에 한 걸음씩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누고 각자의 삶, 과거의 거짓말이 없는 새로운 삶을 만들 거야. 두려워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그때 그를 껴안았고 그가 어렸을 때 폭풍을 무서워했을 때처럼 그를 안았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 거야. 그들이 한 일이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정의하게 놔두지 마. 그는 잠시 제게 기댔고 위로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어깨를 펴고 물러서서 눈에 띄지 않게 눈을 닦았습니다. 좀 자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문에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오늘 저를 구해줘서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마침내 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모든 세월을 위해서, 제가 상상했던 이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민지는 잠시 후 와인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거야. 저는 감사하게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어때? 참담하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서 한 감정을 다른 감정에서 분리하기가 어려워. 분노, 슬픔, 배신, 안도. 마치 허리케인이 내 가슴을 통과하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이중 배신을 발견하고 결혼 생활을 끝냈어. 모두 같은 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졌을 거야. 아마 내일 무너질지도 몰라. 제가 반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순전히 아드레날린과 충격으로 버티고 있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날의 무게가 우리 위에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있잖아. 민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한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체면을 유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 그들의 계획을 들은 후에는 그것은 단지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 아들을 해치려는 의도에 관한 것이었어. 그것은 내가 용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 경호는 어떨 것 같아? 조용히 사라질까? 의심스러워. 저는 그가 보낸 메시지를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경호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그는 싸울 거야. 적어도 재산의 자기 몫을 위해서. 어쩌면 이혼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는 기회가 없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네가 맞기를 바래. 저는 와인을 다 마시고 빈잔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날의 싸움이야. 오늘 밤은 그냥 쉬고 싶어. 민지는 신호를 이해하고 일어섰습니다. 물론이지. 화장실에는 네가 필요할 만한 모든 것이 있고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복도 끝방에 있을게. 고마워. 제가 그녀의 우정에 대한 감사함이 저를 덮치며 말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오늘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거잖아. 이제 좀 쉬어.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잠을 잘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으니 그날의 사건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영화처럼 제 마음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키스, 비디오 속 서연의 잔인한 말들, 폭로되었을 때의 경호의 표정, 민준의 얼굴에 떠오른 처참한 모습.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 생활의 디지털 기록, 생일, 졸업식, 휴가, 우리가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호는 제 팔을 두르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우리 사이에 있었고 우리 얼굴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일시적이었을지라도 그 순간들의 진실이 있었을까? 저는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더 최근 사진,
민준과 서연의 약혼 파티 사진에 도달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 모두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 보니 제가 무시했던 신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경호의 손이 서연의 등에 너무 무심코 얹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서로를 향해 약간 돌아선 방식. 저는 그 고문을 계속할 수 없어 사진 앱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기억은 배신에 대한 지식으로 영원히 더러워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제 것이 되어 만들어갈 미래. 그 생각과 함께 저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저를 덮치는 감정의 파도와 싸우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새벽은 밤이 부인했던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용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에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짧고 축복받은 순간 동안 저는 전날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사태처럼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다시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전날 밤에는 없었던 결이, 물론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이. 저는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저를 되돌아보는 눈은 더 늙어 보였고 더 현명해 보였지만 또한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끝났어. 저는 제 모습에 말했습니다. 재건할 시간이야. 재앙적인 결혼식이 있은 후 일주일은 활동의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준과 저는 민지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렀고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집과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임시로 임대할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경호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결혼식 날 밤의 첫 문자 메시지 이후로 그에게서 직접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경호가 이혼의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의 동등한 분할을 위해 싸울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없어요. 제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이 첫 회의에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가진 증거, 불륜뿐만 아니라 아들을 사취하려는 음모에 대한 증거로 어떤 판사라도 당신 편에서 이혼을 승인할 것입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싸움에 이미 지쳤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끝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었고 그의 시선은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여사님.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은 싸울 결심을 한 것 같고 이는 과정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결의와 피로가 뒤섞인 감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모르는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 3통을 보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임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혜선 씨, 서연 엄마, 이수진입니다. 목소리는 긴장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전화 주세요. 저는 그 연락에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딸을 폭로한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하러? 설명을 요구하러? 아니면 아마도 사과하러? 저는 전화를 걸기 전에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수진 씨는 첫 배를 받았습니다. 혜선 씨, 그녀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 저는 제 톤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연락에 놀랐다고 고백해야겠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고 싶어요. 여자 대 여자로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결의와 취약함이 뒤섞인 것이 저를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반대편에 눈에 띄지 않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보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카페 뒤쪽 테이블에 앉아 문을 지켜보았습니다.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수진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보통 흠잡을 데 없이 화장한 그녀의 얼굴은 거의 화장기가 없었고 깊은 다크서클과 걱정의 주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간단한 커피를 주문한 후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진 씨?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격식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먼저 저나 제 남편 모두 서연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식에서 당신이 밝힌 것은 우리에게도 당신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짓의 징후를 찾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지만 망연자실한 어머니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믿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약간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항상 야심찼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결심했지만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정말로 알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촌 집에 있어요. 수진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울음과 분노 발작을 번갈아 가며 겪고 있어요. 경호에게 조종당했고 그가 자신을 유혹하고 계획을 따르도록 설득했다고 말해요. 저는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녀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내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 정보예요. 그녀가 이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우를 상대로 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요. 저는 놀라서 봉투를 보았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수진 씨는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제 딸과 당신, 남편이 한 일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자들은 경우 같은 남자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강탈하려 할 때 서로를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딸이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끼친 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와 서연 사이의 문자 메시지 4분이 있었습니다. 경우의 계좌에서 서연에게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것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며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잠금 해제해뒀어요. 저는 모성 본능이 때로는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죠.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했고 페이지마다 제 충격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군요. 수진 씨는 어둡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18개월 전 제가 알아낸 바로는 약혼 훨씬 전이었어요. 새로운 배신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약혼 전체, 제가 민준의 얼굴에서 보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복, 모든 것이 연기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계산된 계획.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경우가 이전에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문자 메시지에는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 이름 아세요? 제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경호의 전 직장 동료였고 약 8년 전 그의 회사에서 잠시 일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렴풋이요. 저는 정보를 연결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경호와 함께 일했어요. 문자 메시지에서 그들은
이번에는 지연에게 일어났던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해요. 저는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 언급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제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경호가 썼습니다. 지연에게 일어났던 일은 아마추어 같았어. 이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할 거야. 그는 이전에 이런 짓을 했어. 저는 그 깨달음이 뱃속을 강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어떤 금융사기 계획에 조종했어.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봉투에 서류를 다시 넣었고 제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 씨. 정말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제 딸이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항상 정직과 성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더러운 일에 연루된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파괴했어요. 그녀의 눈이 다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경호는 멈춰야 해요. 단지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의 다른 여자들에게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흡수했고 새로운 결의가 제 안에서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제 이혼이나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고 경호가 그의 조종과 착취 패턴을 계속하는 것을 막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저는 마침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경호가 어제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해요. 플랜 B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모아둔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치는 것에 대한 무언가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호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나라를 떠나면 이혼 절차는 무한히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언제 만나요? 제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밤 도시 외곽에 있는 그의 회사 소유였던 버려진 창고에서요. 경호가 거기에 돈과 서류를 숨겨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할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들었지만 수진 씨는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다려요.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했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치우며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어쩌면 민준도 필요할 거예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역할은 할게요. 구시정각에 거기에 있도록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혜선 씨,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경호는 절박해 보여요.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가능성과 계획으로 머리가 핑핑 도는 채로 카페를 떠났습니다. 오늘 밤 마침내 경호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이에는 거짓말이나 조작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마침내 제 대답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경호는 마침내 그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버려진 창고는 도시 외곽의 황량한 산업지역에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길을 운전하면서 제가 하려는 일의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습니다. 민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녹음 장비는 뒷좌석의 가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겠다고 고집했지만 우리는 그를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설득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민지가 우리가 현장에 가까워지면서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멀리서 창고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돈을 가지고 도망치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야. 계획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수지는 서연이 경호와의 만남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거기에 숨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할 것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경호는 자신의 공범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계획, 어쩌면 과거의 다른 계획까지도 인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거리에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창고는 크고 낡은 구조물이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그래피티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로등이 입구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호의 차가 이미 여기 있어 민지가 입구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우리는 녹음만 하고 개입하지 않아. 그가 공격적이거나 위험해 보이면 즉시 떠나는 거야. 저는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들고 조용히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수진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움직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내부는 동굴 같고 어두웠으며 몇 개의 희미한 불빛만이 중앙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컨베이어 벨트 뒤의 은신처에서 우리는 창고 중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경호는 초조하게 걸어다니며 몇 초마다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에 띄지 않게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지향성 마이크를 경호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긴장된 10분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지연에 분명히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어. 그가 대답을 듣는 동안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오늘 이걸 해결해야 해. 내일 나라를 떠날 거고 네가 나와 함께 가는지 아닌지 알아야 해. 또 다른 멈춤. 봐, 서연. 15분 안에 여기 오지 않으면 너 없이 그리고 내가 약속한 돈 없이 떠날 거야. 그는 갑자기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계획은 경호가 자신을 죄에 빠뜨릴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는 것에 달려 있었지만 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경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받았습니다. 드디어 어디야? 그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구? 민준. 제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민준. 그는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경호가 분명히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뭘 원해? 경호가 듣는 동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미한 빛에 부분적으로 비친 그의 얼굴은 놀라움, 분노, 두려움 등 일련의 감정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돈은 없어.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아. 또 다른 멈춤. 봐, 아들아,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이 모든 건 큰 오해야. 경호의 톤은 완전히 바뀌었고 화해하고 거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해. 서연과 있었던 일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어. 가족으로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멀리서도 그의 몸의 긴장, 그의 눈이 창고를 초조하게 훑어보는 방식, 마치 민준이 언제라도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야? 그가 창고 뒤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주차장에? 좋아, 좋아. 1분 안에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져올 게 있어서. 경호는 전화를 끊고 창고의 먼 구석으로 빠르게 향했고 우리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금속이 콘크리트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상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도망갈 거야. 저는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해야 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창고의 정문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 경호, 민준. 제 아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전화로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있었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가 제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으로 알아본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경호는 손에 큰 캔버스 가방을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경호는 가방을 옆으로 던지고 반대 방향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멈춰, 경찰이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소리쳤고 2명 모두 그를 뒤쫓았습니다. 가자. 민지가 일어서서 저를 함께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민준을 찾아야 해. 우리는 창고 중앙으로 달려갔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 헛되이 저항하는 경호를 다시 데려오는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개자식. 그가 민준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모든 걸 꾸몄지. 그렇지? 너랑 내 엄마라는 그 암캐랑? 민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스스로 꾸몄어요. 저를 배신하고 제 어머니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의 돈을 훔치기로 결정했을 때요. 경호의 눈이 마침내 민지와 함께 그림자에서 나타난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빠르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혜선. 그가 제 이름을 독처럼 뱉어냈습니다. 네가 이 배후에 있을 줄 알았어. 사실 박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직한 것은 아드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법적으로 일부는 아내분께 속한 재산을 가지고 나라를 떠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경호가 던진 가방을 집어들었고 그것을 여러 돈뭉치와 여러 서류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 같군요. 경찰관이 내용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사기, 재산분할 회피 시도, 어쩌면 이 서류들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탈세까지도요. 말도 안 돼. 경호가 여전히 수갑에 저항하며 항의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정직하게 벌었어. 법원이 결정할 겁니다. 다른 경찰관이 경호를 출구 쪽으로 이끌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나갈 때 경호는 멈췄고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저는 분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후회, 아니면 단지 그의 패배에 대한 인정. 왜? 제가 조용히 물었고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27년이야, 경호. 왜 모든 걸 버렸어? 그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결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가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코 충분히 흥미롭지 않았고, 충분히 야심차지 않았고, 충분히 젊지 않았어.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삶에, 결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와 갇혀 있었어. 그의 말은 저를 파괴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 잔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그럼 우리 둘 다 이제 자유롭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원했던 삶을 살아, 경호. 감옥이 제공하는 제한된 선택 안에서 경찰관들이 그를 데려갔고 그의 항의는 점점 더 멀리서 메아리치다가 창고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다가와 보호적인 팔을 제 주위에 둘렀습니다. 전체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막으려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위험했어. 저는 꼬집는 톤을 억누를 수 없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한숨을 쉬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훌륭했어. 이 장소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요. 그가 저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자기가 한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자신을 조종했고 자기는 그를 사랑해서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믿었어?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1초도요. 하지만 그녀가 준 정보를 사용했고 다른 출처와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주식을 비밀리에 팔아서 거의 20억 원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아마도 서연과 함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로 도망칠 계획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가 정말로 그녀를 데려갈 거라고는 의심스럽지만요. 박 변호사님이 다가와 서류 몇 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그가 경찰이 증거로 목록에 올리기 위해 남겨둔 돈 가방과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훨씬 간단해질 겁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경호 씨는 상당한 형사 고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저는 갑자기 지친 느낌이 들어 물었습니다. 이제 민준이 저를 출구 쪽으로 이끌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아니, 그 집 말고 우리 새 집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고를 나서자 따뜻한 여름밤이 우리를 감쌌고 저는 마치 거대한 무게가 제 어깨에서 들어 올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경호는 체포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어떤 면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고 그의 젊은 얼굴에서 힘과 결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 배신, 실망,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랬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의 그 밤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 치유, 재건의 1년.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두려워했던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경호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 그가 숨기려 했던 돈과 창고에서 발견된 유죄 판결 문서 덕분에 판사는 제게 완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경호는 사기 및 재산 분할 회피 시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 내내 저를 보거나 저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분명히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에 대해서는 수진을 통해 그녀가 경호가 체포된 직후 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이 있는 포르투갈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섬세하게 표현한 대로였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가 정말로 경호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단지 돈과 음모의 스릴이 그녀를 끌어들였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호처럼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년 동안 살았던 집,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목격했던 집을 팔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마지막 가구를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새로운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보는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 젊은 부부, 그 공간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으로 가득 찬 부부. 그들이 마지막 몇 년 동안 제가 찾았던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거기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년의 독신 여성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더 적합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꾸몄습니다. 벽에는 생생한 색상, 경호가 항상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작품, 허브와 꽃을 키우는 작은 발코니. 그곳은 제 성역이고 제 첫 번째 진정한 제 집입니다. 민준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약혼녀의 이중 배신을 처리하기 위해 몇 달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은 후 그는 건축학 석사 학위를 마치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권위 있는 건축회사에 취직했고 제 기쁨으로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라라는 직장 동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심으로 그를 대하는 친절하고 진실한 여성. 정말 준비됐어요? 민준이 우리가 저녁 식사를 약속한 식당 앞에 주차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아니면 관점에 따라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죄 판결 문서에 언급된 여성, 박지연 씨와 경호의 비밀딸인 혜진을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경호가 체포된 후 박지연 씨는 제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호는 몇 년 전 그녀와 비슷한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결혼이나 상속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유혹하고 저를 떠나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녀가 임신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불했고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미래를 보장해야 했던 공동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딸, 이제 16세인 혜진은 뉴스에서 경호를 본 후 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결혼식과 경호의 후속 체포 이야기는 몇 주 동안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혜진이 TV 속 남자가 그녀가 가진 부재한 아버지의 몇 장의 사진과 닮았다고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지연은 마침내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진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복 오빠인 민준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다른 절반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빠르게 뛰는 심장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준에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중립적이고 아늑했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지연과 혜진은 이미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지만 즉시 지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보다 약 10살 어린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 시간과 걱정의 흔적을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그녀 옆에는 혜진이 있었습니다. 경호와의 닮음은 부인할 수 없었고 같은 어두운 눈, 같은 얼굴 모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경호가 결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움,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했습니다. 학교, 날씨, 음식에 대한 시험적인 대화,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 모두를 다른 방식으로 배신한 남자인 방 안의 코끼리를 피하는 안전한 주제들. 하지만 밤이 깊어감에 따라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똑똑하고 솔직했으며 경호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땠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는 정직하지만 또한 친절하게 대답했고 평생 동안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남자를 이해하려는 젊은 여성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혜진이 어느 순간 물었고 그녀의 눈은 물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있어서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적어도 중요한 행사, 가족 사진에서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항상 거리가 있다고 느꼈어. 그가 숨기는 무언가가.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해.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에게는 결코 없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아니고 단지 매달 수표와 몇 번의 생일 전화뿐이었어요. 저는 평생 동안 구멍을 안고 자란 이 젊은 여성에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고 스캔들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그녀를 인정한 아버지. 그는 너희 중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었어.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고 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에게도, 혜선 씨.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 피나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혜진은 우리 삶에서 규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운 자연스러움으로 형의 역할을 맡았고 그녀의 학교 과제를 돕고 문화행사에 데려가고 그녀가 결코 갖지 못했던 긍정적인 남성 역할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저는 지연에게서 뜻밖의 동맹자뿐만 아니라 친구를 찾았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배신당한 공유된 경험으로 뭉쳤지만 그 배신이 우리 삶의 나머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한 두 여자. 특히 솔직한 어느 날 오후 제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연은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몇 년 전 당신에 대해 알았을 때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지 궁금해요. 왜 안 했어요? 저는 비난하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코니의 꽃들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주로 혜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스캔들이 두려웠고 아마도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제 자신의 죄책감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그가 결혼한 줄 몰랐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어요. 그가 우리를 그림자 속에 두는 조건을 정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서연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제가 그 순환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해와 용서의 제스처로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지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롭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거짓말, 의심,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끊임없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첫 저녁 식사 6개월 후, 저는 제 아파트에서 점심 식사를 주최했습니다. 민주는 우리 작은 그룹에 훌륭하게 녹아든 다니엘라를 데려왔습니다.
혜진은 지연과 함께 도착했고 수제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제 곁에 있었던 충실한 친구 민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식탁 주위에서 모두가 상호작용하고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너무나 강렬한 감사의 물결을 느껴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거나 상상했던 가족이 아니라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찾은 가족. 건배, 민준이 잔을 들며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드러난 진실을 위하여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선택한 가족을 위하여 혜진이 수줍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해방을 위하여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잔이 맑은 오후 공기 속에서 부딪혔고 그 수정 같은 소리는 우리 새로운 관계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남편이 아들의 약혼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치 다른 삶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흉터처럼. 하지만 더 이상 제 존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 제 자신의 새로운 버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거짓말쟁이 남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이 자라났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에 직면하고 생존자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나타난 여성. 경호가 그 운명적인 아침에 서연과 함께 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결과 없이 우리 삶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고 제가 그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 의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저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배신당한 여성의 힘, 수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진실을 본 사람의 결의를 과소평가한 것.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결혼, 그의 아들, 그의 자유, 그의 명성. 그리고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제 진정성, 제 진실, 제 자유. 때로는 최악의 배신으로 위장한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폐허 위에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진실한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다니는 교훈입니다. 어떤 배신도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한 완전히 파괴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항상 어둠 뒤에 빛이 있습니다. 항상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경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신랑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단지 저 자신으로서 흉터가 있지만 지혜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기쁨도 있고 복잡한 과거가 있지만 완전히 자신의 것인 미래를 가진 여성.